여러분 제목 보세요. 우리가 지금 헛개비를 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연인을 살해한 후에 김묘성 기자님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지금 했다고요 지금? 네, 지금 보시는 그대로 강아지한테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남긴 이 인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건을 먼저 짚어볼 텐데요. 네. 지난 3월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내게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라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26살 김래아 사건 여러분들 많이 그 인간 기억하실 기억나요? 겁니다. 네. 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실 영화 속에서 이런 장면을 다룬다고 해도 너무 잔혹해서 지탄받아 마땅할 만한 그런 일이 맞아, 이 인간 기억나요? 기억나 진짜. 맞습니다. 네. 현실에서 벌어졌는데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주 큰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에. 하지만 정작 김래아 본인은요. 범행 후에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함께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네. 나오는 이 남성, 여자친구를 살해한 직후 김래아의 모습입니다. 맨발로 오피스텔 뒤쪽으로 유유히 빠져나가는 김래아,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해놓고선 굉장히 태연한 모습입니다. 하하. 그리고 김래아가 집에서 나온 지 약 5분 정도 후에는 피해자가 그 들것에 이제 아유, 실려 나오는 모습이 세상에. 공개가 될 겁니다. 진짜 저 CCTV 영상 지금 보면서도 안지용 기자님 저희도 치가 떨리지만 많은 분들이 경악스러워해서 진짜 당시에 저 모습 보고. 네, 맞습니다. 김래아는 이 교제 기간 중에도요. 피해자의 휴대폰을 수시로 들여다보는 등 집착을 보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와 이별하면 너를 죽이고 놔도 죽겠다 이런 식의 협박성 메시지와 함께 휴대전화를 망가뜨리거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죠.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혼자서 이 관계를 정리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는 세상에. 어머니와 함께 이 김래아를 찾아갔다가 이렇게 변을 당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사망을 했고요. 여자친구 어머니는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게 됐던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자, 근데 당초 지금은 이렇게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원래 김래아는 공판 과정에서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마스크를 착용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머나? 그런데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달랐습니다. 머리를 뒤로 넘겨서 묶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는데 심경의 변화, 혹시라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건가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정작 어제 법정에서 김래아가 한 최후 진술을 들은 뒤 재판부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자, 어제 최후 진술을 했다는 것은 이제 결심 공판이에요. 검찰이 이제 구형을 했다는 그런 재판인데 뭐라고 최후 진술을 했길래 최진봉 교수님 재판부도 경악을 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걸까요? 경악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저도 읽으면서 너무 화가 났는데 왜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래아는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피해자와 모친께 매 순간 죄송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 뭐 여기까지 들으면 기도란 말을 어디 그러니까요. 이런데 어디 입에 올려 기도란 말을. 진짜 입을 그냥 막고 싶습니다. 진짜. 어쨌든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도 뭐 좋다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말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뭔데요? 그 뒤에 이어진 말이 가족과 땡땡에게도 미안하다 그랬어요. 땡땡이 누군데요? 땡땡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판사가. 네. 우리 집 강아지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이런 진짜 알고 있는 욕을 다 해주고 싶어.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사람. 그러니까요. 사람이 아니죠. 아니 사람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여놓고 자기 집 반려견한테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제가 볼 땐 사과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김래한 이런 최후 진술을 들은 검사도 판사도 경악을 했고요. 놀란 판사가 강아지에게도 미안하던 거냐고 재차 물었어요. 얼마나 놀랍고 믿기 어려우면 그런 재차 물은 거 아니야 판사가. 그랬더니 김래아가 울먹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이 울음은 그 강아지에 대한 울음이잖아요. 네. 피해자가 아니라 뿐만 아닙니다. 검찰이 범행 동기를 물어봤어요. 왜 네. 그런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냐? 대답이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 잘 모르겠다고 그랬답니다. 이게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대체? 지금 시청자분들도 댁에서 이 방송 보시면서 어머어머 저기 사람이야? 저기 진짜 저 인간이야? 하는 말을 지금 막 내뱉으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는 저도 지금 치가 떨려요. 근데 보세요 김묘성 교수님 아직까지 본인이 뭘 잘못한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는 쇼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지금?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이 법정에서 또 한 번의 울먹임이 한 번 더 있었거든요. 이 법정에서 참 이례적으로 녹취 파일 하나가 재생이 됐습니다. 네. 그 녹취 파일의 내용은 김래아가 구치소 접견실에서 부모님과 함께 나눴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허허. 김래아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뭐라고요? 야, 나는 약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
사랑의 엄마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김래아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김래아는 울먹이면서 제 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그렇게 말해서 죄송하다라면서 또 울먹였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입니까? 진짜 알고 싶은 욕 진짜 다 쏟아내고 싶어요. 저기 사람이에요? 왜? 지 가족은 소중하다 이거예요? 어디서 부모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들먹여요? 그렇다면 최명기 원장님,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어머님 중상이에요? 지금 그 유족들은 지금 이 천불이 날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들으면 지금. 그러나 아마 유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저런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이런 뭐 비속을 쓰면 안 되지만 그런 놈이야라고 아마 유족들은 예상했을 겁니다. 예상했지만 엄청나게 화날 겁니다. 네. 지금 제 생각에 김래아는 거의 피해자는 피해자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 살인의 이유 자체가 내가 자꾸 내 헤어진 여자친구가 생각나서 괴로워서 살기 힘드니까 여자친구의 존재가 없어지면 내가 괴롭지 않을 테니까 여자친구를 살해한 거예요. 아우, 세상에. 결국은 생각하지 않고 없어져야지 내가 편해지니까 죽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피해자랑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는 거의 하나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나. 그리고 살인 동기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도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머릿속의 생각은 이럴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어. 어머나.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해서 나를 어머나.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어. 어머나. 그리고 그거를 갖다 조장한 건 그 엄마야. 어머나. 난 피해자야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그거를 얘기하면 너무 나한테 불리할 거야 해서 꾹 참으면서 모르겠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만약에 최명기 원장님의 추정대로 저 김래아라는 인간이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저게 사람입니까? 저 악마 같은 진짜 저 인간. 그런데 보세요, 허주연 변호사님, 자기가 지 주제에 뭔데 지가 10년만 살고나 어디서 건방지게 지가 선고를 내리고 있어요. 이 인간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저도 영원히 격리시키고 싶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교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자가 교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울기는 왜 웁니까? 울 자격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범행 수단이 굉장히 잔인했어요. 이 지금 검찰이 무기징역을 오늘 구형을 했는데요. 네.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혔는데 어머니 앞에서 딸을 가해를 해서 죽인 거예요. 세상에.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어머니도 중상을 입고 두 눈으로 지켜본 상황인 겁니다. 아유, 세상에. 그래놓고도 이 사람은 지금 뭘 주장하고 있냐?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술 먹고 두통약 먹어서 내가 범행을 할 때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에레기 주장을 몹쓸 했지만 인간아. 네. 정신감정을 했더니 그때 당시에 판단력이 건재한 상태였다 이런 결과가 또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범행의 중대함, 참혹함 이런 걸 이 사람이 과연 깨닫고 있는 것인가. 검찰 측에서도 이 사람 그런 거 모르고 있다. 그래서 중형을 선고해달라라고 하면서 무기징역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 뭘까요? 게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에 처음으로 머그샷이 공개된 것이 바로 이 김래아의 사례입니다. 아.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 얼굴 공개하는 거 집행 취소해 주세요, 집행 정지해 주세요라고 또 다른 법적인 절차를 밟기도 얼씨구. 했고 이 취소 소송이 또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집행 정지 결정은 기각이 돼서 얼굴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걸 봤을 때 과연 진정한 반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10명의 호화 변호인단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검찰 김래아가 반성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데 법원의 엄중한 판단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래아도 부모가 있잖아요. 아까 부모 이 교도소에서 면담했을 때, 구치소 면담했을 때 그거 녹취도 틀었잖아요. 김래아의 부모라는 사람요. 물론 연좌제는 아니겠습니다. 대한민국 연좌제는 없습니다만 그 부모도 평생 유족들한테, 피해자 가족한테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요. 안 그러면 정말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가만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날립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고까지 지켜볼 거예요.